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목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빅태현입니다. 첫째 소식입니다. 보리스 수상 폴란드 방문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계획이라는 예상이 커지면서 영국군 1000명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리스 수상은 오늘 목요일 나토의 핵심 동맹국 폴란드를 방문합니다. 동시에 리즈 트라스 외무장관은 러시아를 물러나게 하려는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그녀의 상대자인 서지게이 라블로프와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영국 관리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인도주의적 재난을 일으켜 대규모 난민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특히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와 같은 국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군대는 필요한 경우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대기 중이며 이 지역의 동맹국에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된 군대는 필요한 경우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대기 중이며 이 지역의 동맹국에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데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 초에 발표된 영국에 대한 영국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45 코만도에서 350명의 영국 해병대가 폴란드에 배치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12월에 영국은 모스크바와의 동맹국인 벨로시아가 국경에서 난민 위기를 계획하자 100여 명의 왕립 엔지니어를 동유럽으로 파견했습니다. 존슨 수상은 바르샤바 방문을 앞두고 서방이 러시아 대통령의 강제 외교에 맞서서 굳건히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화요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모스크바 정부가 우크라이나 위기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보리스 수상은 나토가 동맹을 더 이상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나토가 창설되었을 때 동맹국들은 모든 회원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역사적인 약속을 했다고 말하면서 영국은 유럽 안보에 대한 우리의 약속에 변함이 없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강압 외교가 아니라 진정한 외교입니다. 동맹으로서 우리는 눈 속에서 선을 그어야 하고 우리가 타협하지 않을 원칙이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나토 동맹국의 안보와 모든 유럽 민주주의가 나토 가입을 열망할 권리를 포함합니다. 라고 말해서 폴란드 방문 중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만난 때 방위 강화 제안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안에는 에스토니아의 영국군 수를 2배로 늘리고 남부 유럽에서 비행대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RAF 제트기를 배치하고 지중해 동부의 타입 5 구축함과 근해 초계함인 HMS 트렌트를 파견하는 것이 포함될 것입니다.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약 13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어서 전면적인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위성 이미지는 최근 몇 주 동안 러시아의 존재가 의료 보급품, 공군력, 탄약 및 탱크를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난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 대통령이 상황을 악화시키려 하지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와 함께 거세게 나오는 영국과 미국의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둘째 소식은 한국 선거판 읽기, 잘못이 없으면 그게 왜 문제냐입니다. 윤석열이 위기감을 느끼는지 박근혜에 미안하다는 말부터 는 좋은 사람인데 주위의 사람들이 나쁘다 등 별소리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히트친 말이 문정권 적폐 청소하겠다는 말이 아닌가 합니다. 연 이틀간 양쪽에서 난리를 치더니 바야흐로 민주당의 윤석열 정치보복 규탄대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해서 조금 전 청와대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후보가 근거 없이 적폐로 몰았다면서 윤 후보를 향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추후 윤석열 후보의 입장도 주목됩니다. 향후 대선 가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야권 중진인 나경원 전 의원 이 자리에 모시고 야권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들었는데 오늘은 여권 중진이신 수석님과 또 관련된 이야기를 문재인의 복심이라는 고민정이 앙칼지게 쏘아댑니다. 정치보복 하자는 거냐고. 윤은 환호하는 국힘당 지지파에 잔치국수에 고명을 올리듯 한 수 더 올렸습니다. 잘못이 없으면 왜 그게 문제가 되냐? 내로남불 아니냐? 필자가 볼 때 윤은 애국심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의 살아온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사회에서 어떤 형태로 살았든 일단 군대에 징집되어 소총을 메고 군가를 부르면서 행군을 하다 보면 없던 애국심이 배양됩니다. 이류검사로 살던 그가 결국은 재임용에서 잘려 변호사로 살아야 했었습니다. 나름 억울했을 것입니다. 내심 살면서 불평도 많았을 것 같고 윗선과 닿아지지 않는 자신의 삶을 한탄하기도 했을 듯 보입니다. 어떤 선과 연결되었을 때 그건 당시로선 보이지 않는 미래 권력이었습니다. 좌익에 속하는 미래 권력의 힘으로 다시 검사로 재임용되어 돌아왔을 때 그는 감격했을 것입니다. 인생의 희망이 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권력의 결초보훈을 약속했을 것은 뻔한 사실이고 오히려 그것은 인지상정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먼지털기부터 시작한 그는 박근혜가 탄핵되고 자신을 우물에서 건져준 숨었던 사람이 전면에 나타나자 자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망나니가 언월도를 휘두르듯 그들과 약속한 적폐청산을 수행하며 헌법적 독립기관 검찰총장에 올랐습니다. 현대판 기축 옥사를 재현하는 데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문정권이 잡음없이 안착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장본인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모든 걸 법대로 처리할 뿐이다. 아무도 그 말에 토를 달지도 않았지만 할 필요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단지 자격지심이 작동했다고나 할까요? 아니, 차라리 임무를 완수한 망나니의 기쁨이자 계속 충성을 약속한 표호 같은 것이었습니다. 박지원이 국정원장에 지명되자 문 대통령께 충성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비교하면 아주 다른 두 인물의 표현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협력관계에 있을 법한 전라도 여자 법무장관과 어린애들 같은 실랑이를 두세 달 벌리더니 느닷없이 우파 사람으로 변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은공을 베푼 문정권의 적폐청산을 약속하니까 난리가 나는 건 당연하겠죠. 정치인의 공약이나 약속은 안 지켜줘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문정권의 가장 큰 적폐는 윤석열 그 본인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물론 헌법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현대판 기축 옥사를 재현했던 그가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후퇴시킨 적폐라는 사실을 자신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누렸던 세계 속의 대한민국 위상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재건하려는 보수 우파 시민들이 새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시작하여야만 하는 가장 큰 일이 있습니다. 사면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재심 절차입니다. 인간 박근혜는 근대 역사 통틀어서도 5년이란 짧은 시간에 모든 걸 권력에 빼앗기고 가진 돈은 물론 집까지 뺏기고 적폐라는 누명만 쓴 채 건강도 나쁜 상태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땅의 좌파들은 5.18 특별법으로 신분을 보장받고 70년 전에 간첩으로 당한 옥고까지 재심을 통해 보상받았는데 왜 박근혜는 그대로 역사 속에 묻고 가야만 합니까? 박근혜의 재심을 통한 무죄 판결은 바로 윤석열의 유죄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한민국 유권자는 박근혜 탄핵에서 자유로운 이재명을 뽑을 것인가, 문정권 적폐 1호 윤석열을 뽑을 것인가의 결정을 하셔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누굴 뽑았을 때 법적 진행을 쉽게 시작할 수 있을지도 생각하여야만 합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